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뭔 줄 알아요? 동인천? 모르시죠? 인천 엄마다예요. 뭔 얘기인지 아직 모르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 보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죠.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어요. 이 기념관이 워싱턴 포토맥 강 옆에 있는데, 이 기념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른 건물하고 다르게 이 건물은 유난히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건물보다 훨씬 더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더래요.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청소비도 많이 들고 건물이 훼손이 많이 되냐. 근데 내부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외부한테 용역을 줬대, 컨설팅을. 왜 이 건물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컨설팅에서 딱 온 거예요. 조사를 시작했어. 했더니 그 건물이 빨리 훼손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비둘기가 많더래요. 비둘기가 뭐예요? 배설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닦아내려고 화학약품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건물이 지저분해지고 사람을 많이 쓰게 되는 거야. 돈이 많이 들지. 고민했을 거 아니야. 왜 이 건물에만 비둘기가 많을까? 그랬더니 조사해 보니까 그 건물에 거미가 많더래. 그러니까 거미를 잡아먹으려고 비둘기가 거기 맨날 오는 거예요. 왜 이 건물에만 거미가 많을까? 고민했을 거 아니야. 조사해 봤더니 그 건물에 나방이 많더래요. 나방이. 그럼 왜 그 건물에 나방이 많을까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제퍼슨 기념관의 이 조명들 있잖아요. 밤 되면 조명을 밝히는데 그 조명을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 2시간 먼저 불을 켜더래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불을 보고 포토맥강에 있는 그 엄청난 나방들이 그걸로 다 몰려온 거야. 그 나방을 잡아먹으려고 거미들이 다 그걸로 헤쳐모여를 했고, 그 거미를 잡아먹으려고 비둘기들이 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컨설팅 보고서가 간단했대잖아. 불을 남들보다 1시간 늦게 킬 것. 그 문제 해결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디 보면 문제는요, 의외로 쉽게 해소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 원인을 알아야 돼. 그게 뭔지를 알기만 하면 쉽게 해소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세계 11등, 12등 이렇게 합니다. 잘 살잖아요. 근데 1964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GNP가, 1인당 GNP가 얼마였냐면 $100였어요. 태국 아시죠? 네. 태국이 우리보다 2배 더 잘 살았어요. $220. 필리핀 아시죠? 네.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 $300. 그때 우린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뒤집어졌죠. 네.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얼마 전에 자료를 보고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로요, 2050년도가 되면 1인당 GDP로 얼마를 우리가 하냐? $81,000를 한다는 거예요. 세계 2등이래요. 2등.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저력도 있고 지금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건데,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고 앞으로 이끌어갈 핵심 주제가 뭐냐? 저는 마중물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마중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 강의는 2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꼭지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겁니다. 특히 일본하고 간단하게 비교할 거예요. 이게 워낙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비교한 다음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가서는 제가 특별한 한 인물을 선정해서 그 인물을 제가 1년 동안 분석을 했어요. 그분 책을 쓰느라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루었을까?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을 제가 2번째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고 세계 2등 정도 가려면 그분과 같은 이런 정신을, 철학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오늘 짧게나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본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경영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3명이 있어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은 마쓰시다 전기를 창업한 분이죠. 그 다음에 혼다 소이치로, 이나모리 가주오 이렇게 있는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요, 자기가 이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게 3가지
은혜가 있었다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너무 가난했대. 너무. 그 가난함 때문에 근면하게 본인이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너무 허약했대요. 그러니까 건강의 중요성 알았죠? 세 번째가 뭐냐? 못 배웠기 때문에. 남의 말하는 걸 끝까지 경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나. 그게 본인을 성공으로 이끌어 왔다고 얘기하는 게 마츠시타 코노스케입니다. 그 다음에 혼다 소이치로. 이분 원래 혼다 그 오토바이를 만든 그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연구원들 딱 불러놓고, 야,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 만들면 안 되냐?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랬대요. 회장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토바이하고 자동차는 완전히 틀립니다. 틀릴 게 뭐 있어? 오토바이 2대 놓고 가운데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지붕 씌우면 되지. 그거 안 됩니다. 회장님 몰라 사는 소리예요. 그래서 혼다 소이치, 이분이 좀 캐릭터가 독특하거든. 알았어, 내가 할게. 그래서 이분이 직접 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혼다 자동차를 생산한 게 아니라 출발로부터 2년 만에 차를 내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열렸던 F1 경기 있죠?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연구원들한테 뭐라 그러냐? 학력이란 너네 대학 졸업한 졸업장은 영화표만 또 가치가 없다. 영화표는 영화표 뭐 사면은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학 졸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네 같은 썩은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이 양반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혼다예요. 그 다음에 이나모리 가조 이분은 교토세라믹, 교세라의 창립자인데 이 양반도 참 대단한 양반. 이 양반은 우리나라 그 우장춘 박사 아시죠? 네.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사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세 분을 경영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대놓고 전 세계에다 대고 홍보하고 있어요. 일본엔 경영의 신이 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 경영의 신 있나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남자 선생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한국엔 경영의 신이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도덕하게 봐서. 그 한국관광공사 현재 사장이 있어요. 이참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세요? 옛날 한우였잖아, 한우 그분이. 그분이 강의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분도 이제 한국인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기를 대통령감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보다 나은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한국의 경영의 신이 없게 만든 중요한 이유야. 자, 한국을 만든 3대 정신이 있어요. 3가지 정신. 저는 첫 번째 정신을 뭐라고, 이건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배고픈 정신이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배고픈, 우리 선대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오셨잖아요. 보릿고개 아마 여기서 아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르신들은 다 아셨죠. 그걸 거치셨잖아요.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달러밖에 안 됐잖아요. 서독으로 옛날에 사람을 보내, 독일로. 그분들 뭐 하셨어요, 거기서? 간호하고 또 광부. 제일 밑바닥까지 가는 게 한국 광부였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면 뭐 투자를 하려면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와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서독에서 차관을 들여올 때 담보로 잡았던 게 있었어요. 서독에서. 뭔 줄 아세요? 그분들의 월급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때 뉴스 보고 저도 한참 울었는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거의 그러니까 광부하고 그 간호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서로 붙잡고 울고. 그렇게 하는데 열사의 땅 사막으로 노동자를 보내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쟁 때문에 베트남도 갔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갔었어요. 돈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런 배고픈 정신을 갖고 만든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그걸 잊어버렸지만. 그 뉴욕에 가면요. 옛날에 뉴욕 그 이렇게 생선이나 야채 같은 걸 파는 점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싹 누가 장악하고 있으냐면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이민으로 와가지고 가게를 하나 딱 내두래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 내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 보니까 자기들 6시에 딱 출근하는데 이 사람, 한국 사람이 딱 보니까 5시에 문을 열더래. 자기는 6시들이 그동안 다 열었는데, 큰일 문제가 생기는 거지. 유대인들이 5시에 문을 열었대.
한국 사람들이 4시에 열더래. 유대인들이 4시에 열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3시에 열더래. 3시에 열었더니 2시에 열더래. 그때부터 야, 이 징그러운 놈들하고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시장을 지금 뉴욕에 있는 시장에 80%의 점포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거의 핵심 정신이 배고픈 정신. 두 번째 정신은 뭐냐? 빨리빨리야. 우리 식당에 가서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워낙 급하니까 들어가자마자 빨리 주세요 그래요. 그럼 아주머니가 뭘 빨리 줘요? 근데 이 빨리빨리는 우리나라에 그 지리적인 영향도 있어요. 우리는 외침을 1000번 이상을 받은 나라예요. 나쁜 사람들이 와서 우리만 외침한 건 아닙니다. 환경들, 예를 들어서 태풍,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느 날 갑자기 논도 소나기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장마에 순식간에 대응을 못하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라고 봐요. 핵심 역량이 빨리빨리야.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스피드라고 그러잖아. 스피드. 이걸 지금 한국 사람 당할 수가 없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볼 때 국가별로 국가의 해외 전화할 때 번호가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86이야. 한국이 몇 번인지 아시죠? 82. 빨리빨리. 이건 뭐 우리가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국가 전화번호까지 82 빨리빨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한국을 만든 정신. 중요한 정신인데 사실은 좀 위험한 정신이야. 배 아픈 정신이야. 우리는 어떤 때 배 아파요? 땅을 살 때. 누가 땅 살 때? 사촌이 사야 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면 배도 안 아파. 사촌이 살 때 배 아파요. 우린 무조건 옆에 사람보다 잘 돼야 돼.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약간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골프 이렇게 여자 골프, 남자 골프 있잖아요. 여자 골프를 LPGA 대회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10명, 1등부터 10등 중에 7명이 한국 선수들이에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손재주가 어떻다 그랬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손재주 이전에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 한국은 프로골퍼가 딱 되는 순간 그 어린 아이들이 가장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외국 아이들은 취미로 하잖아요. 우린 취미가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야. 그래서 연습할 때도 보면요. 그 여성은 3일 동안 라운드를 하고 남자 선수는 4일 동안 하거든요. 연습장에 제일 늦게 남아있는 선수들이 어느 나라 선수야? 한국 선수래요. 한국 선수들은 옆에 누가 있지 절대로 먼저 들어가지 않는데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1시든 2시든 간에. 이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보다 잘 돼야 된다. 이건 긍정적인 또 힘이에요. 그래서 보면 또 우리가 주로 썼던 건 국궁이잖아요. 양궁은 외국에서 들여왔거든요. 전 세계 1등, 양궁 1등 국가가 어디야? 한국이야. 왜 1등 하는지 아세요? 외국인들은 외국 선수들이 하루에 100발씩 쏜답니다. 한국 몇 발 쏠까요? 1000발. 그것도 이런 장소가 아니야. 조용한 장소가 아니고 어떤 때는 야구장에 데려다 놓고 그 시끌시끌한데 쏘게 한대. 어떤 때 공동묘지인데 딱 혼자 남겨놓는데 관역하고. 관역 앞에 촛불 켜놓고. 그런 거, 배 아픈 정신이 사실은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저는 여기에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한국에 경영의 신이 없냐? 배 아픈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증죄와 무고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1년에 위증죄로 기소되는 게 9명이래요. 거짓말로 증언하고 이러는 걸 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몇 명 될 것 같아요? 90명? 한국이 1,500명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170배예요. 170배. 무고죄 있잖아. 죄도 안 졌는데 괜히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일본 아이들은 일본은 10명입니다. 한국 몇 명 같아요? 2,100명이야. 2,100명. 210배나 돼요. 단순한 계산이 안 돼요.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5배가 많거든. 이런 무서운 일들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뭐냐? 너 잘 되는 거 두고 보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오염합니다. 이젠 이걸 깨버려야 돼. 이웃이 잘 살아야 나도 좋은 거예요. 사촌이 완전 못 사는 거지가 돼서 누가 도와줘야? 내가 힘들 거거든. 그런 거야. 어쨌든 배 아픈 게 나은 거야.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죠? 결혼하시면요. 지금 애인 있으실 거죠? 오케이. 자, 옛날 결혼하고 살다가 옛날 애인을 만났어. 근데 옛날 애인이 잘 살아. 좋은 차 타고 왔어. 어디가 아파? 배가 아프지. 근데 옛날 애인이 못 살아. 너무 불쌍해. 어디가 아파? 가슴이 아파. 근데 옛날 애인하고 같이 살아. 어디가 아파?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픈 거야. 대충이 하나야. 그나마 제일 나은 게 뭐냐? 배 아픈 게 나은 거야. 배 아프면 화장실 갔다 오면 돼. 가슴 아프면요, 화병 걸립니다. 화병 걸려. 머리 아프면 뇌졸중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다 이게야. 이런 경우들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뭐 다리 걸고 뒤통수 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 원인이 뭐냐? 우리나라는 워낙 많은 외침과 남들로부터 침략 또는 이런 환경적인 재앙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는 깨야 된다. 저는 한국에 경영이 신에 있다고 했는데 믿는데 그게 누구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마스시타,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 이나모리, 가지오, 그분들도 도저히 견줄 수 없는 분들이 한국에 있어요. 제가 두 분을 꼽는데 그중에 한 분이 이병철 회장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영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제가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이병철 회장이 만드신 S사 있잖아요. 방송이기 때문에 S사 뭐 이래야 된대. S사가 뭐를 또 하냐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짓는 거에 선두주자예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이 회사가 처음에 졌던 게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록을 경신해버렸어. 대만에 있는 101층 101센터. 이거 역시 그 회사가 진 거예요. 최근에 진 게 있어요. 엊그제 진 건데 작년 요맘때 오픈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야.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 이건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죠? 그거에 56배나 돼.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냐? 정주영 회장. 이 두 분을 제가 참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한국이 먹고 사는데 동력을 마련했거든요. 이분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깔고 이럴 때요. 막 그때 얘기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신발을 며칠 동안 못 벗었냐면 6일, 7일 동안 못 벗었대. 나중에 양말을 벗겨보면 직원들, 이분도 물론이고 발이 이렇게 다 붙어있대. 양말도 못 갈아 신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갔답니다. 호출 딱 받아가지고 1:1 면담을 딱 하는 거야. 그 무서운 자리, 옛날에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무서운 자리에서 1:1 면담을 하다가 정주영 회장이 졸은 거야. 3, 4분을 졸았대. 깨보니까 앞에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래. 정 사장, 내가 미안하구먼. 가서 좀 주무세요. 서로 그건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역사가 한국에 지금까지 한국을 만들어온, 일본이나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 중에 미국의 제겔치 지의 회장이었죠. 그분들 뭐 존경한 경영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이분들한테 되면 이 방송용 용어로 안 되는 얘기인 줄 알지만 이거 되지도 않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거예요. 세 발에 피야, 피. 세 발에 피. 뭐 조선소 만들 때도 그랬잖아요. 돈 빌리러 영국에 갔어. 영국에서 그랬.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현대가 뭔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때 이번에 주머니에서 딱 꺼내준 거 있잖아요. 뭐 아시죠? 500원짜리 지폐 꺼내주면서 우린 당신들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새로 만든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만들어서 만든 조선소가 미포 조선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생전에. 나는 5만 분의 1의 지도를 갖고 미포 조선소를 만드는 사람이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뛰어납니다. 뭐 머리도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국가 중에 1등 국가예요. 문맹률이 제일 낮아요. 이런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꼭지는 누구를 말씀드릴 거냐면 제가 이분을 연구하느라고요. 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특별하지 않는 한 그 시간은 이분 연구 시간이야. 혹독하게 연구를 했어요. 이분을 만나게 된 게 어제 만나게 됐냐. MBC 희망특강 파랑새 할 때 우리 주제 인물이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딱 갔어요. 카메라 감독도 가고 PD도 갔어. 전 가서 인터뷰하는데 깜짝 놀랐어.
이분이 얘기할 때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때 열정적으로 막 이래요. 여자분들 몰입을 해가지고 막 이래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피부에 주름이 하나가 없어. 올해 여든이야, 여든. 올해 여든이에요. 이분입니다, 이분. 이길려 회장. 가천. 네.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천 길재단을 만들어서 의료법인에 다 개인 재산이 없어요. 지금도 여든의 나이를 하고도 청년처럼 소녀처럼 뛰고 있는데 전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분석을 하는데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 성공 요소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요걸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가 이번에 정신을 쭉 뽑아보니까 첫 번째 정신이 뭐냐면 인디안 정신, 인디안 경영. 인디안들이 우리하고 똑같더라고. 그 친구들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근데 인디안들이 지내는 기우제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다는 거야. 기도가 영험해서 그럴까요? 왜? 정답이야.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런지 성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다면 무조건 성공해요. 전에 캐나다에요.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의 꿈이 뭐냐? 영화 배우가 되는 꿈이었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가.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꿈이 영화 배우니까 영화의 본산으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미국의 헐리우드로 온 겁니다. 헐리우드로 와가지고 19살 때 넘었더라고. 와봐야 뭐 자기 영화 배우 누가 시켜줘? 안 시켜주지. 맨날 막노동하고 그 다음에 집도 없으니까 그 차 패밀리카 같은 거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영화 프로에 나가는데 행인 27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머리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루는 나 이래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젊은 친구가 문방구를 갔대. 하루는 문방구에 가서 수표책을 하나 샀대요. 우리 약소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요걸 사가지고 자기 차를 타고, 미국 가면 그 헐리우드라고 써있는 영화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 산이 있죠. 헐리우드라고 써있는 산의 정상에 올라간 거야. 이 친구가 올라가가지고 그 멀 홀랜드라는 도로인데 거기서 수표책에 놓고 자기가 그 수표책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영화 개런티 금액 $10,000. $10,000면 우리 돈 한 110억쯤 됩니다. 이 돈을 지불하는 자, 헐리우드 영화사 사장. 이 돈을 지불받는 자, 지 이름. 이 돈을 지불받는 날 1995년 추수감사절 전. 써놓고 그 후에서 이거를 진짜라고 째려보고 있었대, 자기가. 근데 진짜로 생각이 들더래. 그 양반은 제 강의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잘 하더라고. 주머니에 딱 놓고 내려온 거야.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근데 이걸 쓰고 내려온 날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1995년 추수감사절 직전에, 자기가 써놓은 직전에 헐리우드 영화사 사장이 찾아온 거야. 당신 우리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어요. 출연해주세요. 그때 들고 온 수표가 $10,000짜리. 그때 출연한 영화가 뭐냐? 마스크란 영화였어요. 누구예요? 짐 캐리예요. 맞아요. 짐 캐리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브라 웰터즈가 인터뷰하다 묻더라고. 아니 그거 가짜였는데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단 한순간도 제 수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그 짐 캐리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뀔 수밖에 없겠더라고. 인생이 수표를 쓴 순간부터 이건 진짜라고 믿는 거야. 내 수표 주머니 얼마가 있어요? 110억 있는 거야. $10,000. 이 흔들리지 않는 돈이야. 있는데 이 사람이 바뀌는 게 뭐야? 표정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자랑스럽지.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런 사람은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 이길려 회장도 똑같았어요. 처음부터 자신의 꿈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더라고. 80이 될 때까지도. 태어날 때요, 천덕꾸러기로 태어났어요. 왜? 그 집이 종손인데 따님이 둘인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도 딸이야. 옛날에 아들을 낳았어야 됐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7거지약 중에 하나만 이랬잖아. 거기를. 그런데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까지 쫙 가잖아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유학도 갑니다. 그리고 여성 최초로 의료법인을 설립해요. 여성 최초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거기다 탁 올인한 거야. 사회에 미리 기부한 거예요. 엄마가 말렸대, 처음에. 야, 넌 결혼도 안 했잖아. 너 자식도 없는데 나중에 너 누가 먹여 살리려고 그래. 그건 하지 마라. 근데 엄마 말을 딱 하나 어긴 게 그거더라고. 아닙니다, 어머니. 전 원래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암당뇨센터, 뇌과학센터 이런 걸 만드는데 뇌과학센터하고 암당뇨센터 만드는데 그 두 개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만 약 2천억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기업들은요, 재벌들도 그거 못합니다. 왜? 그거 하려면 기업에 돈을 쓴다는 얘기는 이 돈을 2천억 넣으면 언제 나올지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뇌과학센터나 암당뇨센터는 돈이 넣고 즉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못하는 거야. 여기는 한 이유는 뭐야? 나는 원래 내 원래 꿈이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거야. 뇌과학 연구에서 어떤 사람들이 뇌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질병이 안 걸리는지를 분석하는 게 내 원래 꿈이야. 그게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상당히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이끌고 있는 분이 뇌과학센터 같은 경우는 조장희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도 제가 희망특강 파랑새에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근무하는 게요, 거기 근무하는 분 중에 김영보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조장희 박사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조장희 박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 박사님은요, 일주일의 근무를 우리가 보통 월, 화, 수, 목, 금하고 토 이런 쉬잖아요. 네. 월, 화, 수, 목, 금. 하루도 안 쉰다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일들.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 뇌 찢고 이러는 거에 지금 7테슬라를 개발을 해놨는데 지금 세계 최초로 14테슬라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인디안 정신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 기우제를 언제까지 지내? 비 올 때까지. 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꿈을 이루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자지 마라. 우리 학생은 뭐 혀를 이러네.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뚜렷하고 분명한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그리는 확실한 인생의 꿈이 있을 때만 꿈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조심해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제가 이분 연구원으로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손 교수, 무슨 일을 하려면 4시간 이상 자지 마세요. 제가 한참 연구를 하는데 왼쪽 눈이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약간 좀 쉬면 나.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가 이 밑으로 내려왔어요.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지금대로 계속하면 뇌수술해야 됩니다. 아니면 좀 쉬면서 하세요. 그대로 제가 잠 좀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이상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분은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감동 경향이야. 감동 경향. 많은 감동들을 우리한테 주는데요. 미국의 그 해리 로이드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로이드의 집이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홈파티. 우리는 그게 적지만 미국 사람들은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파티하는 걸 도와주는 거.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출장 파티 뭐 이런 거. 근데 직원이 400명이야, 거기.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근데 하루는 이 해리 로이드 사장이 금요일 날 마감 딱 하고 나서 전 직원들을 400명을 딱 집합을 시킨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전 직원 다 회사 다 문 닫고 공항으로 나오세요. 일주일치 묵을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공항으로 나오세요. 중역부터 경비까지 다 공장 문 닫고, 경비도 오니까 누가 지켜야 돼? 사설 경비가 가서 지키는 거야. 사람들 이상하지. 이것도 얘기 안 하니까 다 공항에 모였어요. 새벽에 얘기도 안 하고 모였는데 400명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다른 한 명을 초대할 수 있어요. 외부인들. 그러니까 가족이 갈 수도 있죠. 400명 중에 직원이 350명이 왔고 직원 350명이 초청한 외부인 350명이 700명이 딱 공항에 모인 거야. 딱 갔더니 보잉 737이 4대가 딱 대기하고 있어. 다 태웠어. 기내 비행기가 뜨니까 안내를 뭐라고 해줬냐. 이 비행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 도시 중에 하나, 멕시코 아카풀코를 갑니다.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감동을 해요. 사람들이 딱 가서 호텔 안에 들어있는데 호텔 중에도 바다가 보이는 호텔은 비쌉니다. 알죠? 탁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매일 파티를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해리 로이드가 해변을 걷다가 직원들이 우연히 얘기하는 걸 들은 거야. 저기 유람선이 있는데 저 유람선에서 파티하면 참 멋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우연히. 그래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전 직원을 부릅니다. 우리 바다에서 하자. 그 바다에 전 직원하고 700명이 딱 도착하니까 헬기가 날라오고 막 보트가 오고 난리가 난 거야. 700명을 다 실어서 그 사람들이 원했던 보트로 데리고 간 거야. 그 마지막 파티를 거기서 한 거예요. 돌아왔어. 왜 그랬냐? 해리 로이드가 여행 떠나기 전에 2주 전에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직원들이더래요. 직원들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때 남겨놓은 일주일 동안의 이 조건 없는 베품, 그게 살아있는 700명의 평생 동안 잊혀지겠어요? 아니요. 그런 감동을 주는 겁니다. 이길리 회장 분석하면서도 감동의 사례가 엄청 많아요.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외부 강의할 때도 이길리 회장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18년 전에 약속을 지켰다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원래 처음에는 산부인과로 출발하셨잖아요. 다른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뱃속에 4명이 들어있더래. 아이가. 그래서 얘들을 인큐베이터 갔다 나왔는데 이제 다 딸이야. 퇴원할 때가 됐는데 퇴원을 못 하더래. 왜 못 하나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의료보험이 안 됐거든. 그냥 내가 받은 걸 할 테니까 가세요. 못 가더래. 결국은 이제 보냈는데,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 아이들을 나중에 키워가지고요, 저처럼 의사나 간호사를 만드세요. 그러면 나중에 사회에 봉사하게 하면 애들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헤어진 거예요, 서로 이제. 그래서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우연히 사진첩을 보는데 그 넷쌍둥이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얘들을 찾아라, 이렇게 된 거야. 찾았는데 이 친구들 용인에 있더라고, 용인. 아빠는 생보 대상자야. 근데 그 딱 찾았을 때 요 네 녀석이, 네 딸이, 두 친구는 강릉 영동대학 간호학과를 들어갔고, 두 친구는 수원여자대학 간호학과를 들어간 거야. 그때 애들을 불러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때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때고 이때 대학 들어갈 때야. 대학 들어갈 때 또 약속을 해줬대. 애들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병원이 지금 국내에서 4번째 병원이거든. 베드수로. 무지 큰 병원이에요. 나중에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이 친구들이 작년 2월 달에 동시에 다 간호사가 됐어. 지금 근무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리 회장이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쁜 네 쌍둥이를 고학년까지, 그러니까 대학까지 가르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 느낌에. 그래서 얘네들을 의사나 간호사 시켜서, 그래서 우리 질병원이 당신네들한테 해줬듯이 그렇게 갚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대학을 넣어야 돼. 의사나 간호사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장학금을, 전부 다 장학금을 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대학을 넣어야 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넷이 다. 그래서 18년 전에 약속을 지켰다. 저는 그렇게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이놈들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장학금을 전액 받아가지고. 네. 이런 게 감동이에요, 감동. 조건 없이 베푸는 감동. 그 감동의 사례들이 많아요. 또 이 보증금 없는 병원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따 제가 좀 이따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청진기 있잖아요. 의사들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보기만 하면 그 생긴 것도 좀 너무 차갑게 생겼고. 근데 이분은 그걸 넣고 다닐 때, 진료하실 때 늘 가슴 속에 이걸 청진기를 탁탁하게 데워가지고, 특히 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옛날에는 다 산부인과니까 엄마들이 오시니까 그런 병원을 운영을 하고, 또 이 만년 적자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수하고 병원을 만드는 순간 적자야.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운영한 게 여기 양평 그 길병원, 그 다음에 철원, 그 다음에 백령도에도 운영을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털어서 봉사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보증금 없는 병원 운영할 때 한번 얘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나 급해서 막상 병원에 데려오기는 했지만,
돈이 하나도 없다. 당장 보증금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라는 얘기냐. 보증금 없어도 된다. 우리는 그냥 해줄 테니까 빨리 옷 입히지 말아라. 그러고 말리고 있는데 또 한숨을 쉬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 보증금뿐만 아니라 돈이 집에는 하나도 없어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장 수술을 해주고 다 치료를 해주고 다 돈도 없이 그냥 갔지만은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보증금 없는 병원 그리고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야 환자들이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그래야 많은 치료의 기회를 받을 것 같고 많은 그 생명을 이렇게 제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뭐 그냥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그냥 병원이 꽉 찼죠 환자로. 이거 얼마나 행복한 표정이에요. 여기 보면 보증금 없는 병원 그 환자들이 오면 보증금을 못 낼 정도면 치료비를 낼 수 있겠어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할 때 딱 보시면 됩니다. 보셔가지고 차트에다 표시를 한대. 아, 이분은 좀 못 내시겠다. X표를 딱 친대. 그럼 원무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안 받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게 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안하니까 가셔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소금 장수하는 분은 소금을 가져오고 쌀 장수하는 분은 쌀을 갖고 오고 망둥이도 갖고 오고 미역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 항상 시장판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걸로 밥을 해가지고 먹이고 산모들. 거기가 또 미역국이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퇴원하고도 일부러 남편들이 그걸 얻으러 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남는 거는 또 정말 가난한 환자들 나갈 때, 퇴원할 때 그 사람들 싸서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의 경영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헌신 경영입니다. 헌신. 이길 여장 보면은 자기의 모든 거를 다 헌신해요. 다 걸어버려. 그 꿈의 헌신을 하는데요. 서울대 의대를 다닐 때 방학 때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갈 때 이길래 회장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 왜 그러냐? 거기에 그렇죠. 뼈를 들고 다니는 거야. 사람의 진짜 뼈. 들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그분 집이 저쪽 그 군산 옆인데 제가 생가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방에다가 뼈를 쫙 펴놓고 그걸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야. 할머니가 그걸 보시고 집안에 송장을 들어왔다고. 놀랄만도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자기가 원하는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몰입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 헌신을 하는 게 그런 헌신이 있는데 진료하면서요 10년 동안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드셨답니다. 하루에 한 끼. 왜? 바빠가지고. 마음 편히 잔 적도 없었고 미국 유학 갔다 올 때는요 잠옷을 하나 사오셨대요. 잠옷. 분홍빛 잠옷. 여성분들이 분홍빛을 좋아하죠. 근데 잠옷을 오면 잘 때 그걸 씻고 이렇게 입고 자야 되잖아요. 벽에다 걸어놓고 쳐다보고 자고 입고 자고 씻고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잠깐도 붙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몇 시간 자라? 4시간. 그런 거를 무려 10년 동안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거를 거쳐서 지금까지 그 여든이 됐는데도 그냥 지금처럼 뛰고 있잖아요. 현역처럼. 그 다음에 마중물 경영입니다. 마중물. 오늘 제 강의 주제가 마중물인데요. 마중물이 뭐냐면 제 고향이 충남 태안인데 시골인데 저 어렸을 때 저희는 상수도가 없었어요. 펌프로 해서 물을 먹는데 어르신들이 펌프에다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붓는 거예요. 펌핑을 하시기 전에. 왜 불까? 기왕에 물을 풀 건데 왜 불까? 봤더니 그때 붓는 물이 마중물이야. 이걸 붓지 않으면 지하수는 땅속에 있잖아요.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붓는 순간 막이 딱 차단이 돼가지고 펌핑을 하니까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을 붓지 않는 한 내가 먼저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내게 될 수 없다 이거죠. 이분은 뭐든지 자기가 먼저요. 난 의사가 되고 싶어. 오케이. 어렸을 때 했거든.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었어요. 친구의 죽음 때문에 있었고 아버님이 또 일찍 돌아가셨거든. 요즘 병으로 오면 병도 아니야. 그러나 의사가 돼도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서울대 가고 나서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도 나는 선진 의료를 배우고 싶다. 미국과 일본 갔다 온 것도 그런 경우들이에요. 본인들이 먼저.
그리고 처음에 병원 오픈할 때 본인의 이름을 지어서 오픈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흔한데 그때 이길려 산부인과. 본인이 먼저 모든 거를 마중물을 붓듯이 본인이 먼저. 그래서 이루어낸 게 오늘날의 성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 아시죠? 네. 이 양반도 참 재미난 분인데, 원래 이제 유럽 분인, 유럽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갔어. 캘리포니아주로 갔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미래가 안 보여.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초등학교 때 자기의 꿈을 쓴 거예요. 첫째, 나는 영화 배우가 되겠다. 둘째, 나는 케네디가의 여자와 결혼하겠다. 셋째, 나는 2005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겠다. 그걸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늘 갖고 있는 거야. 그 이분이 처음에 영화 배우가 됐는데 어떻게 영화 배우가 됐냐면 보디빌딩을 했어요. 그냥은 영화 배우 못 됩니다. 왜? 그분은 저보다 머리가 더 커. 보디빌딩을 해서 몸을 머리보다 더 크게 만든 거야. 세계 챔피언을 13번을 했어.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야 누구 근육질의 남자 없냐? 딱 가서 첫 번째 꿈이 달성된 거야. 두 번째 꿈이 뭐였어요? 케네디가 여자와 결혼하는 거야. 아놀드가 결혼한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 슈라이버라는 케네디 대통령 여동생의 딸이야. 세 번째 꿈이 뭐였어요? 주지사가 되는 거였어. 원래 2005년도에 주지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놀드는 2003년도 보궐선거에서 주지사가 돼버려요. 적는 꿈, 자기가 몰입하고 마중물을 먼저 붓는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그런 꿈을 안 꿨다면 이룰 수 없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길 여장한테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경향이 뭐냐면 펭귄 경이에요. 펭귄. 이 펭귄들이 남극에 가보면요 쫙 서 있는데 얘들이 막 알 낳고 이러다 보면 배고프니까 뛰어들어서 물고기나 이런 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수천 마리가 서 있고 아무도 먼저 안 뛴대요. 왜? 그 밑에는 물범이나 이런 데를 기다리고 있거든. 제일 먼저 뛰면 그거부터 잡아먹는 거야. 뛰는 순간 죽는 거지. 그거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해요. 첫 번째 펭귄. 누가 뛴 다음에 뛰려고 안 뛰고 있는 거야. 근데 만약 수백 마리나 수천 마리가 안 뛰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살 수가 없어요. 펭귄 같이 뜨면 다 죽는 거야. 그래, 내가 먼저 뛰자. 이게 펭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길려 여장 같은 경우도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했어. 의사가 되겠다는 것도 그렇고 유학 가는 것도 그렇고 보증금 없는 병원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있는 구월동에 병원 만들 때도 그렇고 거기다 만들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길려 여장 그거 이길 안 될 때 망할 텐데 자기가 먼저. 그래서 지금도 남들이 시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저는 이분을 1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아니 보증금 없는 병원을 한다는 얘기는 말이 그렇지 망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망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처럼 성공한 이유가 뭘까? 성공한 이유. 이분이 지금 대학을 2개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합칠 텐데 그거 합치면요 3등 된답니다. 수도권에서. 그거 합치면. 병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등 정도 한대요. 그런 엄청난 성공을 이룬 요소가 뭘까? 저는 그 책을 정리하면서 끝까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일반적인 경영학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돈을 벌려면 벌 수 있는 데다 투자를 해야 돼. 맞죠? 네. 그럴 때만 돈이 벌리거든. 보증금 없는 병원에 투자도 수익성도 없는 뇌과학이나 암당뇨에 2천억씩 투자해. 이래가지고는 벌 수 없는데 이 성공을 이룬 요소가 뭐냐? 제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거는 제가 멍청했죠 사실은. 이분의 좌우명이 3개가 있어요. 박애, 봉사, 애국이라는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두 세상에 던져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 우리 보면 남한테 먼저 베풀 때 그때 돌아오잖아요. 이길 여장이 어렸을 때 집에서도요. 그때는 막 거린들이 많으니까 지나가다 거린이 딱 오면 할머니하고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야, 길려야 밥상을 차려서 네가 갖다 드리고 대접을 하고 와라. 거린들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주지도 않았지만 딱 오면은 밥상을 착 차려가지고 거린들한테 주고 할머니는 외부에 나갔다 올 때는 자기 나갈 때는 입고 있었던 두터운 외투들도 없대요. 주고 온 거야.
그때 할머니하고 어머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 베풀어. 그러면 네 다음 세대가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좀 바꿨어요. 베풀면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스피드 시대잖아. 누가 잘 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면 돌아옵니다. 우리는 왜 못 베풀어요? 받을 때만 베풀려고 생각하니까 우린 못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받기 전에 베풀어라. 2번, 3번, 10번. 결국엔 그게 사회에 부가 되는 거고 결국엔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5가지로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주실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조건 없이 봉사하라. 꿈과 환자에 헌신하라. 먼저 실행하라. 모험을 즐겨라. 이런 경영 어떤 철학을 제가 얻게 됐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1번하고 비교한 거 기억하시죠? 네.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그 대단한 분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은 세대에서 숨을 쉬고 있는 이길래 이런 회장분들 이런 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의 주제처럼 마중물처럼 우리 머릿속에 미래 기억 속에 머릿속에 쫙 붙는다면 좋은 일들 지금 왜 못 사는 게 아니라 2050년대 우리가 세계 몇 등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랬죠? 2등으로 한다 그랬어요. 2등. 그거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먼저 그거에 부어야 돼. 마중물을.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더라도 거기다 내가 또 붓고 내가 먼저 하는 거야. 내가 먼저 주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돌아오게 되죠. 내가 안 베풀죠?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중물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2등으로 만들 핵심 주제를 저는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제가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